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회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 9개가 또 적중을 했었습니다. 일요일에 공유 드린 프로토는 주력과 부주력만 적중을 했었고요. 최근에 좀 등수에 못 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들어온 리그가 분데스리가와 이제 네덜란드 리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자주 접하는 리그는 아니고, 특히 뭐 분데스리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덜란드 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좀 많이 본 팀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해야 되는 방식을 경기력 쪽보다는 배당이나 순위적인 부분으로 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주 접하는 리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이번 회차는 2월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케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우선 이 샬케 같은 경우에는 18위로 또 꼴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라이프치히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샬케는 좀 예전에 명문다운 모습은 좀 없어진 상황이죠. 아무래도 순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번 시즌 2승밖에 없습니다. 우리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이 경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샬케가 지금 수비적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뭐 좀 압박도 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라이프치히가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상대가 샬케라서 어, 이 경기에서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종픽과 독시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M1 대 PSV의 경기고요. PSV 같은 경우에는 3위에 위치하고 있고, M1 같은 경우에 1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1은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무승부는 6경기로 좀 많은 편이지만 승리 자체가 2경기로 많은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사실은 PSV와 M1이 보여주는 경기력 차이, PSV가 원정이라는 점은 있겠지만 배당도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종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M1이 말씀드렸다시피 승리는 적지만 그래도 무승부를 좀 간간히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PSV 쪽으로 많은 투표율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호펜하임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고요. 슈투트가르트는 지금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1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적으로 호펜하임이 3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호펜하임의 장점은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슈트가르트는 압박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좋지만 그리고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그런 역습의 과정들도 좋아요. 근데 득점적인 부분이 이번 시즌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좀 좋지 않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좀 호펜하임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수비적으로 호펜하임이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어서, 슈투트가르트의 장점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볼을 탈취하고 나서의 그런 역습에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상성적인 부분에서 슈투트가르트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표율도 이 정도 투표율이면 저는 좀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승무표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분데스리가 특성상 이변이 나온다면 완전한 역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헤르타 베를린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는 7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헤르타 베를린은 이제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 게 볼프스부르크의 배당이 너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헤르타 베를린이 역습에서의 한 방은 남아 있는 팀이고,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특히 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팀이라서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를 봤었을 때는 사실 볼프스부르크의 이런 2점대 초반이 넘는 배당은 너무 높게 책정이 돼서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볼프스부르크지만 이런 배당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대로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스파로테 대 발베이크의 경기고요.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12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애매한 게 지금 스파르테가 정배당을 받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만큼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발베크가 12위에 위치하고 있고 스파르타가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팀의 순위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발베이크의 밸런스적인 측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당적인 부분에 비해서 좀 투표율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몰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테가 경기력은 앞서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이 경기는 이 정도의 투표를 몰릴 만큼 발베이크가 엄청나게 밀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투픽을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력은 스파르타이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이제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마인츠는 1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르트문트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적인 부분에서 마인츠와 도르트문트 지금 배당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해외 배당 기준으로 마인츠가 승에 2.91, 무승부에 3.72, 그리고 이제 패배에 2.35인데 두 팀이 지금 경기력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도르트문트의 배당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인츠의 경기력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 엄청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마인츠가 이 정도의 배당이라면 충분한 역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데스리가는 이 역배적인 부분에서는 좀 무승부보다는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가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패 투픽으로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도 이변을 가져가지만 마인츠의 승이 아닌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고에드 대 알크마르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크마르가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알크마르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적으로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의심하기에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더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크마르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피터서 대 이제 트벤테의 경기고요. 피터서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1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트벤터 같은 경우에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당만 놓고 봤었을 때는 트벤테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2점대의 그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경기력 차이나 순위적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저는 이 알크마르 경기랑 좀 엮어서 가져가고 싶어요. 둘 중 한 경기는 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변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알크마르 경기는 저는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트벤테 경기를 조금 더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패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시타르 대 헤이레벤의 경기고요.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위에 위치하고 있고 헤이렌베이닝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당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헤이렌베이가 원정인데도 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팀의 차이가 순위적인 부분에서 헤이렌베이니 이번 시즌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배당적인 부분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체중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뭐 경기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정이라는 점이 좀 불안하긴 하지만 원정인데도 이렇게 좀 낮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헤렌베인이 완전히 상위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은 부분들은 좀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고 독식에서는 뭐 사실 무승부의 느낌도 좀 강하게 드는 경기이긴 해요. 시타르트가 어쨌든 뭐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지금 헤렌베인 상대로 많이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홈이라는 이점이나 아니면 원정에서 헤렌베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프라이부르크 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고요. 프라이부르크는 4위,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두 팀이 2위랑 4위긴 한데 승점이 동일합니다. 9승 3무 4패로 지금 동일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배당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홈팀인 프라이부르크에게 정배당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배당 차이가 두 팀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투표율적인 부분에서는 원정팀인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좀 더 이제 투표율이 몰리긴 했는데 두 팀의 순위 차이가 좀 없고, 그리고 사실 원정에서의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홈보다는 있는 팀이죠. 반면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에서의 세트피스적인 부분들이나 득점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가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뭐 빠른 템포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워낙에 많은 팀이고, 프라이부르크는 역시나 이 세트피스에서의 모습이 날카롭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지금 모습을 놓고 봤었을 때는 홈팀인 프라이부르크가 조금 더 앞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의 경기력이 두 팀 다 좋아서 사실 저는 프라이부르크가 더 승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 팀만 놓고 봤었을 때는 글라드바흐가 좀 순위적인 부분도 그렇고 배당적인 부분도 2점대 초반 배당을 좀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글라드바흐가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한데 저는 아우크스부르크의 복병의 모습들은 역시나 좀 쉽게 지지 않는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원정에서의 글라드바가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공격에서의 답답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글라드바가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 1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니온 베를린은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도 역시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역시나 역습에서의 날카로운 부분들이고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적인 부분들이나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의 화력 자체는 좀 우니온에 빌리해서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비적인 부분들이나 공격적인 부분들 모두 지금 상황에서 우니온이 좀 많이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위트레드 이제 엑셀시오의 경기고요. 지금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위트레트 쪽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순위적으로는 앞서고 상성적인 부분에서도 위트레트가 좀 앞서긴 하는데 저는 이 정도의 배당과 투표율을 받을 만큼의 지금 압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이변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리그가 좀 분데스리가처럼 이변이 나왔을 때 완전한 역배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좀 적긴 하지만 원래의 그런 통상적인 리그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의 이변의 그 느낌이 좀 강하게 될 때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가 좀 많았어서 최종에서는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페이노르트 대 네이메온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페이노르트가 리그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11승 5무 1패로 지금 패가 단 1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9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위적으로는 네이메온이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중위권에 위치하면서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페이노르트의 이번 시즌의 모습을 봤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무승부의 이변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